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6일 밤 9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더 답답하게 한 것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긴급대책 마련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히려 더 가슴이 답답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이런 주문을 이어갔습니다. 자, 거기서 뭐 중국 정부와 뭐 긴밀히 협의하겠다, 추경 예산도 편성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참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중국발 미세먼지에 양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을 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와 인공 강우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먼지가 상해 쪽으로 흘러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해상 인공 강우 실험은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확실하죠. 어, 이게 보통 편서풍을 타고 항상 이렇게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사실 1년 365일 중에 물론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뭐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미세먼지 그리고 대부분 뭐 황사라든가 이런 미세먼지의 영향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기에 국내 이제 요인까지 겹쳐져서 이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욱한 이런 날씨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중국 측의 강력한 어떤 조치와 대책 마련, 대응을 주문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오히려 중국 측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중국 측은 우리나라의 먼지가 상해 쪽으로 흘러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게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정말 강력 대응을 주문해야 될 이 시점에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의 먼지가 상해 쪽으로 흘러든다고 저쪽에서는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과 뭐 협의를 해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 전문가들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이것은 쇼일 뿐이다. 인공강우가 내 미세먼지 해소에 어떤 도움도 된다라는 과학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긴 합니다마는 뭐 비를 잠깐 내리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공강우 자체가 미세먼지 해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전시행정이고 쇼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속된 지적이었죠. 이건 예산 낭비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공 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훨씬 앞선 중국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겠다. 이것은 뭐
돈은 우리가 되고 기술은 중국이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진 중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인공광우를 실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이거를? 전혀 미세먼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이 인공광우 실험을 글쎄요, 뭐 어떤 어 과학 정책 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인공광우를, 그것도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공광우를 동해가 아니라 서해상에서 인공광우 실험을 하면 중국도 좋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식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참 창피합니다. 중국 쪽에서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이 외에도 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해결에 영향을 집중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치원과 학교에 대용량 공기 정화기 보급하고 또 한중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인공광우 실험을 하시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데 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또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자, 여기에 네, 청와대는 이날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임기 중 원전 개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원전 발전량도 현재 줄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원전 발전량 줄었죠. 원전 가동률이 지금 70%대에서 60%, 약 5% 이상 줄었습니다.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한창 계속 돌아가야 될 원전을 안전점검을 이유로 스탑시켜 놓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안전점검을 이유로 원전 가동을 멈춰놓고 원전의 어떤 경제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전 경제성 없다, 뭐 위험하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문재인 정부는 만들어 왔습니다. 가동률이 줄었죠. 대신에 그 줄어든 가동률을 석탄 발전으로 메꿔 왔습니다. 그 석탄이 이 미세먼지의 또 다른 큰 주범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죠. 네, 임기 중에 원전 개수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네,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2022년까지 원전 개수는 28개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짓던 공사 중인 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바에 따르면 2022년까지 28기까지 원전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2022년을 정점으로 이 원전을 계속 나가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맞습니다. 원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만큼 석탄 발전량, 지금 뭐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문 닫게 하겠다,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 2017년 들어서 그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수정하느냐? 잠깐 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원전 에너지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원래 위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2015년에 수립된 계획이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계획을 수정을 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까지 이 원전 발전량이 늘었다가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는 아예 원전을 다 없애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죠. 자, 그러면 네, 지금 뭐 이 2022년에 28기, 2038년에는 그 반으로 지금 이 원전의 개수를 줄여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 계획입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량은 똑같이 줄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들 8차 에너지 수급 계획, 2017년 들어서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계획에 의하면 석탄 발전을 그러면 줄이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자, 아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전이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 줄어드는데 석탄은 어떠냐? 네, 2017년 석탄의 비중 33.5%, 2022년에 33.4%, 변동이 없죠. 자, 2030년 들어서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2030년이 되면은 석탄의 비중이 31.6%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원전은 2017년에 20.9%에서 2030년이 되면 원전은 16.6%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의 비중을 확 줄이는데 석탄의 비중은 오히려 늘거나 줄어들어도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또 다른 여러 가지 오염 가능성이 있는 LNG 발전을 한 4% 이상 늘리는 이런 계획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탈원전을 전제로 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모순된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해서 가동률을 낮추겠다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원자력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결과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교수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원전을 없애는 것을 절대 바꿀 수 없는 전제로 둔 채 정책을 펴니까 대책이 없다. 결국 최근 내놓는 대책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 탈원전을 연결시키지 마라. 그것이 미세먼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 정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탈원전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전 문제는 70년간 걸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네요. 70년 후가 되면 원전을 다 없애겠답니다. 아니, 앞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텐데 원전 없이 대체 무엇으로 이 에너지 수급을 맞추겠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국의 제대로 된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탈원전은 그대로 고집하면서 오히려 미세먼지 대책을 말하는 이 정부, 오히려 정말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정말 청와대 게시판 들어가셔서 꼭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라. 그런 목소리를 좀 게시판에 글로 남기는 것으로도 좀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